우루과이가 이포트 팀들 중에서 가장 전력이 강한 네덜란드, 독일 등에 비하면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높은 팀이기는 하나 여전히 한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팀임은 틀림없다. 누가 뭐래도 우루과이는 피파 월드컵에서 2번이나 우승을 해본 전통의 강팀이다. 그래도 희망적인 부분을 꼽자면 우루과이가 전통적으로 월드컵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상당히 고전하고 2차전부터 몸이 풀리는 슬로우 스타터의 경향이 있었다는 것이다. 우루과이의 역대 본선 첫 경기 성적은 1승 3무 2패다. 전반전은 0대0으로 종료됐다. 예상과는 다르게 한국이 점유율을 우위로 가져가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다가 우루과이가 역습하는 구도로 진행되었지만 우루과이 역시 점유율을 놓치지 않는 등 강팀 대 약팀 같은 경기가 아니라 대등한 중원 싸움을 보여줬다. 양측 모두 결정적인 상황을 안타깝게 날리는 등 치열한 경기가 이루어졌다. 한국은 굉장히 조심스럽게 불관수를 하며 적절히 빌드업을 했지만 그만큼 주로 우루과이 수비가 많이 몰려있는 상황에 공격을 해서 쉽게 골을 노릴 수 없었다. 황의조에게 천금 같은 노마크 상황이었으나 골대 위로 넘어갔다. 그리고 41분 우루과이도 이에 맞서듯 디에고 고딘이 세트피스 상황에서 고공 헤더로 맞불을 선보였지만 전원으로 골대에 맞고 나오는 장면이 나왔다. 이어지는 파상 공세를 한국이 잘 막아내면서 두 팀 모두 유효 수증이 단 한 개도 나오지 않은 채 전반전이 종료되었다. 한편 전반전 도중 손흥민이 착용한 주자 완장이 자꾸만 흘러내렸는데 손흥민은 그걸 손에 꽉 쥔 채 자신의 플레이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전반 종료 직후 완장을 교체했는지 후반전부터는 정상적인 완장 착용이 가능해졌다. 초반부터 김승규를 위시한 후방에서 끊임없이 전방의 안정지대로 공을 배급했고 그때마다 한국이 세컨볼을 굉장히 잘 잡으며 간수했다. 56분경 카세레스가 손흥민을 향해 격한 몸싸움을 걸어 축구화가 벗겨지고 양말이 찢길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 벌어졌다. 카세레스는 경고를 받고 손흥민은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구멍난 양말 그대로 경기를 이어나갔다. 64분에 병장 축구를 일관하던 수아레스가 빠지고 카바니가 투입되었다. 전방에만 바뀌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수아레스가 나가자 이때쯤부터 한국이 좀처럼 하프라인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는데 마침 타이밍 좋게 벤투가 교체 카드를 꺼내두며 78분에 황의조가 나가고 조규성이, 이재성이 나가고 손준호, 나성호가 나가고 이강인까지 총 3명이 교체되었다. 이에 우루과이도 연이어 교체 카드를 꺼내며 양팀이 승점 3점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조규성은 들어가자마자 적극적인 포스트 플레이와 경합으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으나 한 차례 슈팅 이후 전체적으로 내려앉은 미드필더 라인 및 수비 라인으로 인해 전방에 고립되었고 간간히 전방으로 올라오는 패스들도 조규성을 타켓으로 노리는 패스가 아닌 열린 공간을 노린 스루 패스가 추가되어 느린 스피드가 단점으로 돋보였다. 뿐만 아니라 다소 석연찮은 판정으로 옐로카드를 받으며 최전방 압박이 힘들어졌다. 살짝 어수선한 찰나에 발베르데가 기다렸다는 듯이 전매 특허인 중거리퍼로 고딘에 이어 또 골대를 맞추며 축구 팬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지만 다행히 세컨볼 없이 골라인 아웃되었다. 결국 97분까지 실점을 하지 않고 끝까지 잘 버텨내며 0대0으로 경기를 마쳐 1994 피파 월드컵 미국 C조 2차전에서 볼리비아와의 0대0 무승부 이후 28년 만에 처음으로 양팀 모두 득점을 하지 못하고 경기가 끝나게 되었다. 우루과이도 날카로운 역습을 보이며 만만치 않은 팀임을 입증했으나 노장 수아레스는 존재감이 전혀 없었고 누네스 또한 빅찬스 미스를 하면서 좋은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우루과이의 폼이 지난 남미에서 막판보다는 좀 떨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래도 남미 전통의 강호 우루과이를 무승부로 틀어막았다는 것에서 나름대로 괜찮은 출발은 했다. 한국은 황의조가 1대1 찬스를 놓친 것이 통안의 한이 되었으며 유효 슈팅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쉽다는 의견이 많다. 다만 우루과이 측의 공격 장면에서도 골대를 2번 맞춘 장면이 나왔으며 유효 슈팅이 하나밖에 나오지 않았다는 것으로 보아 양측 다 팽팽한 경기였다는 것이 중론. 두 팀 다 공격 장면에서는 아까운 모습을 적지 않게 보여줬다. 주신 클레망, 티르팽의 판정에 논란이 있었는데 평소에도 그래왔었지만 이 경기에서도 게임 전반적으로 파울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후반전에는 옐로카드도 들고 파울도 조금씩 불었지만 여전히 관대한 판정이 많았다. 우루과이에게는 경기 막판에 딱히 파울로 볼 수 없는데도 파울 선언을 하기도 했고 한국에게는 벤투 감독의 어필에 대해서도 옐로카드를 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만 한국 입장에서도 정우영의 태클이 충분히 카드를 받을 만한 상황이었지만 받지 않았던 장면도 있었기에 편파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관성 없는 휘슬 기준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이로 인해 양측 모두 공격 중 수비수들과 밀리고 걸려서 넘어지는 바람에 슈팅 개수가 적을 수밖에 없었고, 이 또한 무승부의 일조한 요소라 볼 수 있다. 특히나 한국 선수들이 박스 주변에서 밀려서 넘어지는 장면이 잦았는데, 바로 뒤인 포르투갈 대 가나 경기와 그 이전 경기들에서는 대부분 이런 장면에서 파울을 불었기에 아쉬움이 남는다. 한국은 이번 경기를 비기며 16강 진출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됐다. 우루과이전 수준의 경기력만 나와도 충분히 이길 가능성이 높다는 게 희망적인 상황이다. 마지막 상대인 포르투갈은 우루과이 상대로 최대한 사력을 다해 본선 진출을 확정 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우루과이보다 포르투갈 상대의 난이도가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물론 이번 경기에서 공격진이 긴장했는지 몰라도 공격력에서 아쉬움을 꽤 노출했던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